방구석 토크입니다. 자, 가운데 라리가 전문가 아니죠, 꿀의 전문가 꿀의 송 선생 모시고 바르셀로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미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카탈루냐 국기가 있다는데 맞으신가요? 숨겨놓은 게 들켰습니까? 예. 왼쪽 젖꼭지 밑에 메시 문신이 있다고 하던데. 네. 네. 보셨습니까? 네, 네. 남대로 털로 가려놨는데. 아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방송은 이제 시작할게요 이런 것도 없이 아, 갑자기. 그럼요. 네, 바로 네. 예. 맨날 보는 얼굴인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감독계 유럽 축구계 지금 4황이 있습니다. 네. 네. 바르셀로나의 돌베르데, 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니코 코바치, 아스날의 우나이 에메리, 그리고 맨유의 올레구나 솔샤르. 네. 그중에 코바치는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네. 양심이 있는 인간이죠. 양심이 있는 인간이죠. 네. 네. 3명 중에 오늘은 돌베르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 없는 인간이죠. 네. 레반테에게 3대1로 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돌베르데가 얼마나 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 송꿀의 선생에게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기자가 아, 예. 레반테전 패배한 다음에 사임할 생각이 있습니까? 오. 그랬더니만 우리 이제 발베르데 감독께서는 한 경기 졌을 뿐이다. 아, 단지 1패일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꿀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오줌을 싸고 싶다. 네, 생각하는 건 똑같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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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구석구석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많은 팬들이 얘기하는 건 메시가 없으면 엉망이다. 예, 메시가 없으면 경기력이 극도로 안 좋죠. 네, 너무 안 좋죠. 네. 그런데 사실은 발베르데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팀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팀 장악이 안 되고 있다. 네, 기본적으로 로마전 대패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런 역사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는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냐. 당연하죠. 그런데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은 리그하고 코파델레에서 잘 나갔으니까. 더블을 했죠. 네, 그러면서 더블을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즌에 리버풀전 대패 기억나시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레반테전도 똑같은 실수가 또 반복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점한 다음에 분위기가 휩쓸렸을 때 맞아. 뭔가 변화를 주지 못하고 예. 상황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메시가 그라운드에서 뛸 때는 메시가 해결사 역할도 해주고 그러면서 리더 역할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베르데는 그냥 방관자 아니겠습니까? 예. 한쪽 무릎 꿇고 그냥 경기만 지켜보는 맞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예, 이거 물어봤자 이렇게 네.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흐름일 때는 감독이 다그치고 감독이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방관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팀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메시의 의존도가 더 커지고 있다. 요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프라하 원정에서 실점을 한 다음에 메시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발베르데 쪽을. 그 발베르데한테 뭔가 지시를 바라는 것 같은데 발베르데가 애써 눈이 따갑거든. 근데 막 시선이 따가운데 계속 딴 데를 보면서 이 요즘에 사왕들은 이 뽀또로 만지는 게 유행인가 봐요. 방관자니까. 계속 방관할 때 무언가 만져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은 메시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에는 볼이 안 오면 이니에스타가 끌고 올라오던 그렇지. 사비가 패스를 해주던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볼이 안 오면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이 벌어졌을 때 수비 쪽에서는 부스케츠가 커버를 해야 되니까 기동력이 문제가 되고 공격 쪽에서는 메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더용이라든가 아르투르가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메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네. 영입도 있었고 그리즈만도 데려왔고 네. 그리고 발베르데 감독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지금 뭐 레알과 AT 마드리드 덕분에 우승의 가능성은 아직 살아 있잖아요. 네.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보유하고 있는 스쿼드가 저는 바르셀로나랑 차이가 난다고 봐요. 네가 그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만졌다. 그래. 방관은. 네. 꽤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점이 똑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랑. 네. 이거부터가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의 쌍도마차라고 들리고 양강이라고 들리는 이유는 둘이 같이 치고 가면서 리그 수준을 올려줬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올 시즌의 모습을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모두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하얀 공주나. 그러다 보니까 승점이 같은 상태에서 1위는 바르셀로나가 차지하고 네. 있는. 그러다 보니 발베르데 감독이 사임할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 네. 아싸리 그냥 확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어허. 그냥 레알 마드리드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치고 나가서 막 3위고 버벅거리고 있으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야 안 되겠다 잘라버리자. 근데 걔네들도 같이 사고 뜨고 있으니까 아 이거 자르고는 싶은데 명분이 없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네. 지금 오히려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레알과 AT 마드리드는 사실 요 몇 년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네.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 그렇죠. 리빌딩 타이밍이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금 바르셀로나는 그나마 좀 안정을 찾고 있고 그리즈만까지 영입을 했는데 지금 순위가 이렇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에 우리가 문제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베르데 감독이 무언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상황 대처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발베르데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면 성적이 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홈발에 의해서 그렇지. 홈에서는 두들겨 패면서 리그 1위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리그 1위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명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명분 하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버풀전 패배했을 때 그때 잘랐어야 그래 된다. 작년에 잘랐어야 돼. 네. 그랬으면 코파델레이 결승전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코파도 우승 못했잖아. 네. 솔직히 말해서 타타 마르티노도 우승시키는 게 바르셀로나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뭘 하고 있습니까? 자, 근데 메시가 없으면 엉망진창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원정이 엉망이다. 네. 원정 성적은 도대체 왜 그 모양일까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한데 감독의 영향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원정 성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또 감독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베르데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 보면은 우리가 원정에서는 성적이 안 좋다. 극복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하는데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은 사실을 알고 있어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매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왜 라인업이 계속 복붙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베르데의 지금 문제점을 종합해본 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정에서 성적이 약하다. 그럼 원정이라는 게 뭐냐면 축구라는 게 매력 있는 게 홈과 원정이기 때문에 매력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약팀이라도 홈 관중, 홈발 있으면 본인들이 한 발라도 더 뛰려고 그러고 뭔가 여기서 이기겠다는 기세를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팀에게 압도적인 어떤 그 팀이 원정으로 온다. 그 홈 경기장에 원정으로 온다는데 야 한번 해보자 바르셀 잡아보자 했는데 초반에 한 골 두 골 먹으면 그게 훅 죽는다고. 그렇지. 그런 경기를 강팀은 만들어야 돼. 네. 원정을 가서도. 근데 그걸 당하는 거야 바르셀로나는. 그래. 그러다 어쩌자자 한 골 먹잖아.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위기를 반전을 못 시킵니다. 그게 그냥 중요해요. 가져가는 거거든. 반전을 네. 못 시키고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자 로마 때도 그랬죠. 리버풀 때도 그랬고. 리버풀 때도 그랬죠. 그거를 그냥 지켜내면 돼. 이기래? 왜냐면 홈에서 대승을 얻었기 때문에 지켜내기만 하면은 상위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받고 지들이 막 계속 밀리는 거야.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벤치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 감독이 해줘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맞아요. 반전시키지 못한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독이 그냥 경기만 지켜보는 방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이 나빠지면은 아니 소리라도 지르던가 뭐라도 얘기를 하던가.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못쓸 놈이지. 네. 그러면은 지금 바르셀로나의 멤버를 봤을 때는 괜찮다. 지금 이 경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사실 우리가- 멤버는 꽤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독을 평가할 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감독 씨 왜 이렇게 그지간히 감독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쪼개서 보면 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난다긴다한 감독 데리고 와도 이 멤버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최근 네. 맨유는 솔샤르의 잘못도 있지만 선수단도 좋지 않다라고 봐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구단 경영진에 대한 비판이 강한 게 메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드진으로 얘기를 하지. 그렇지. 왜 이런 식으로 스카우팅을 제대로 못하고 뭐 디렉터도 없고 이러냐. 근데 바르셀로나는 솔직히 돈도 쓸 만큼 썼고 수비나 미드필더나 대용도 내려왔지 그리즈만도 데려왔지. 물론 메시 수아레즈가 나왔을 때 어떤 그 수비 가담이 좀 안 되는 거 뭐 이런. 근데 이런 걸 세부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감독인데 선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못 낸다. 이거는 무조건 감독 때문이다. 아니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그 얘기는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루이스 수아레스의 기동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즈만 있잖아. 메시는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즈만 데리고 왔으면 사왔잖아. 그리즈만 측면 수비 시키려고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즈만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면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대용도 얼마나 잘해. 진짜 잘해. 어. 걔는 그냥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서 바르셀로나에서 성장한 선수 그런 것 같아요. 같아. 그리고 미드필더 기용도 그렇게 좋은 자원, 라키티치, 부스케츠, 아르투르, 뭐 더용 다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좀 운영하지 못하는 느낌이고. 맞아요. 세르지 로베르토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사용 여부도 그렇고. 근데 그거 하나 궁금합니다. 왜 그 바르셀로나 선수들 그리즈만한테 잘 패스 안 줘요? 앞에 아니 그게 한 경기 있었잖아.
사실은 제가 그 경기 보면서도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이스 수아레스가 확실한 득점기에 있는 그리즈만에게 패스를 안 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리즈만이 그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는데 왜 이 종류의 선수를 교체 출전시키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루이스 수아레스가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골 처리를 욕심이 하겠다.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수 영입했을 때 메시가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 감독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독이 팀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독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는 메시기 때문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지만은 그거하고 거의 동등한 선에서 감독이 가거나 더 위에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방관자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안 풀리면은 감독을 봐야 되는데 메시를 봐요. 이게 감독의 문제라는 팀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돌아가는 집구석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여러 가지로 어떤 총체적인 난국,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든 바르셀로나인데 그럼 감독이 교체될 가능성 있습니까? 올해 안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 다만 최근 언론 쪽에서 나온 거는 네덜란드 대표팀의 쿠만 감독을 노리고 있다. 2020년 유로가 끝나면 네. 그다음에 쿠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발베르데 감독의 계약 기간이 2020년까지니까 네. 계약 기간 끝나고 그 다음에 쿠만이 온다. 그러면 올 시즌 내내 우리가 이 발베르데의 방관자적인 모습을 또 계속 봐야 지켜봐야 된다. 된다. 이런 상황이 깜깜하지. 되는 거죠. 지금 상황 그렇다. 네,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바르셀로나 감독이 쉬운 자리는 아니죠. 아니에요.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안 돼. 바르셀로나 철학을 이해하면서 해야 되니까 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쿠만이 잘 맞죠. 거기다가 메시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고민을 많이 고민해야 해야 되고. 되고 새로운 감독이 오게 된다면 어쩌면은 판을 바꿀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동안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만들어온 틀에서 약간씩의 그 안에서 변화를 움직였죠. 줬거든요. 네. 근데 아예 판을 바꿔서 나름대로 조합을 새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누가 오더라도 초반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그러나 발베르데는 빨리 나가야 된다. 양심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나가야죠. 네. 네. 그게 뭐 예의가 있는 사람이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양심이 있다면 에메리 너도 나가. 아니 나는 근데 그런 건 있어. 에메리는 형 양심 있다면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내가 양심이 없었네. 내가 발베르데랑 똑같은 놈이었네. 나는 방관하지는 않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말? 게이트볼이야? 그렇게 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해야죠. 이미 기분이 나빠. 제가 이 정도로 못 치지 않거든요, 여러분.